안녕하세요. 만나면 좋은 친구 만조친 발전소장입니다. 구독자 여러분, 오래되면 변하는 것은 강산만이 아닙니다. 사람도 변합니다. 나도 변하고 친구도 변합니다. 나이 먹을수록 변해버린 다양한 친구를 겪게 됩니다. 예전에 그 친구가 아니란 걸 알면서도 고정관념과 익숙함으로 대했다가 변화를 알아차리지 못해 위험해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변화를 알았더라도 자기도 모르게 억제하다가 위험을 막을 기회를 놓치곤 합니다. 친구뿐이겠습니까? 사람과 관련된 일에는 이런 일이 흔하지 않게 일어납니다. 오늘은 위험하게 변한 사람 알아보는 법, 오랜 친구라도 반드시 멀리해야 할 사람 특징에 관해 말씀드릴까 합니다. 그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오랜 친구라도 멀리해야 할 사람. 1. 절망에 빠진 사람. 불만이 가득한 사람보다 절망에 빠진 사람이 더 위험하다. 16세기 이탈리아 한 정치가는 절망에 빠진 사람의 위험을 경고했습니다. 절망에 빠진 사람에겐 위로를 건네고 감싸주는 것이 미덕이라고 여기고, 불만이 가득한 사람은 멀리해야 할 사람으로 꼽는데 그는 정반대로 말하는 것 같습니다. 이 정치가는 불만과 절망은 엄청난 차이가 있다고 말합니다. 불만 가득한 사람은 해를 가할 마음은 있으나 이를 위해 어떤 일을 꾸미는 단계까지는 가지 않지만, 절망에 빠진 사람은 해를 가할 방법을 끊임없이 모색하고 직접 행동으로 옮긴다고 전합니다. 따라서 불만 가득한 사람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으나 절망에 빠진 사람은 항상 경계해야 한다고 당부합니다. 한 철학자는 절망은 누워서 죽음과 싸우면서도 죽을 수 없는 죽을 병에 걸려 앓고 있는 상태와 비슷하다고 말합니다. 남은 것이라고는 죽음밖에 없지만 죽음보다 더한 고통으로 묘사되는 절망을 정치가의 말에 적용해보면 절망에 빠진 사람은 마치 더 이상 잃을 게 없는 사람과 비슷해 보입니다. 이중 절망을 나쁘게 표출하는 사람이 있어 그런 사람을 조심하라는 경고입니다. 불만이 가득한 사람도 때론 위험하지만 더 잃을 게 없는 사람은 거칠 것 없이 바로 행동으로 옮기기 쉬워 더 위험하다는 점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누구나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절망이 힘들다는 것을 알기에 대부분 절망에 빠진 사람에게 따뜻한 위로의 말을 건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절망에서 일어서는 사람이 있는 반면 절망의 자포자기에 까칠해지거나 공격적으로 변하는 사람, 겉으론 공격적이지 않지만 절망에 쩌든 생각을 합리화하며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유형의 절망한 사람은 남 탓, 세상 탓하며 스스로 일어날 생각을 하지 않는 모습이 유독 강합니다. 그는 달라졌습니다. 지금까지 알고 있던 사람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절망이 심하면 이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행동을 계속하면 위험한 신호입니다. 경계하고 조심해야 합니다. 이때 상대를 이해하지 못하는 자신을 자책하거나 상대를 바꿀 수 없는 자신의 능력을 탓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자신도 우울과 절망의 늪에 스스로 빠지게 됩니다. 상대가 자신의 절망을 해소하는 대상으로 삼거나 상대가 저지른 다른 일에 같이 말려 들어갈 수 있어 조심해야 합니다. 또한 절망에 빠진 사람 중에는 작은 것으로도 자극받아 분노하는 사람이 있어 대화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랜 친구도 과거에 알던 사람과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대의 변화에 대처하지 않고 계속 과거의 기억으로 변해 있는 친구를 대하면 어떻게 될까요? 믿었던 사람에게 이용당하기 쉽고 인간에 대한 배신을 느끼게 됩니다. 책과 뉴스, 경험 등을 살펴볼 때 절망에 빠진 사람 중 주의할 사람이 있습니다. 큰 빚을 진 사람, 계속 실패하는 사람, 초조해하는 사람, 연락 없다가 갑자기 찾아온 사람입니다. 이들을 만나면 그 사람의 사고방식, 의지 등을 살피는 것이 좋습니다. 섣불리 자기 자랑이나 돈 번 자랑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다가 상대가 돈 빌려달라고 부탁하고 이를 거절하면 분노를 유발하기 쉽습니다. 있으면서 자기한테는 왜 빌려주지 않냐고요. 대화에서 자랑은 그리 권하는 자세가 아니기에 겸손한 태도와 들어주는 자세로 임하면 부드럽게 넘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평소에 위험한 짓을 아무렇지 않게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은 아예 만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 흑발로 들어오는 사람. 독일의 철학자 니체는 친해지면 상대의 개인적인 영역에까지 성큼 발을 들여놓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종류의 인간과는 결코 교제하지 말라고 당부합니다. 그런 사람은 가족처럼 사귄다는 것을 빌미로 결국 상대를 자신의 지배 아래, 영향력 아래에 두려고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함부로 선을 넘고 마음에 상처를 주기 때문에 이런 사람을 흑발로 들어오는 사람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니체는 친구 관계에서도 서로를 혼동하지 않는 주의와 배려는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친구로 지낼 수 없다고 말합니다. 친해지면 유독 개인적인 영역에 불쑥 들어오는 친구가 있습니다. 심하면 친구의 일에 간섭하고 친구를 자기 말대로 움직이려 하기도 합니다. 자기는 친하니까 하는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점점 그 행동은 상대를 간섭하고
간섭이 계속되면 마치 지배하는 관계처럼 변하게 됩니다. 모든 관계에서는 선이 있습니다. 관계의 정도에 따라 선의 거리는 다릅니다. 하지만 어떤 선도 상대가 나를 지배하는 것을 허용하진 않습니다. 아무리 편해도 흙이 묻은 채로 남의 집에 들어갈 순 없습니다. 하지만 흙이 묻은 채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기 행동을 의식하지 못할 때, 상대가 신경 쓰이지 않을 때, 그래도 된다고 생각할 때입니다. 인간관계에서 적정한 거리에 대한 생각이 없는 사람, 편하다 보니 자기도 모르게 무례해진 사람, 이젠 마음대로 간섭하고 편하게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보이는 행동입니다. 적정한 거리를 모르는 사람과 편하다 보니 자기도 모르게 무례한 사람은 평상시 상대에 대해 주의하는 것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주의할 줄 모르는 사람은 여기저기 문제를 일으키고 다녀 골치 아픕니다. 그런데 주의가 부족한 사람에게 주의를 부탁해도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습관이 되어서 그런지 금세 잊어버리고 원래대로 돌아가곤 해 짜증이 납니다. 마음대로 간섭하고 함부로 하는 사람은 상대를 친구라기보다 얕보는 사람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런 친구는 친구가 아니라 오지랖 넓은 주변인입니다. 따라서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선을 넘으려고 한다면 상대가 익숙해지기 전에 제동을 걸어야 합니다. 괜히 내버려뒀다가는 권리로 착각하게 됩니다. 더 이상 견디다 못해 제동을 걸면 오히려 비난하게 됩니다. 계속 제동을 걸었는데도 바뀌지 않는다면 맞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땐 정신 건강을 위해서라도 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3. 경솔한 사람. 그 경솔한 행동만큼 해가 되는 것은 없으며 경솔한 사람은 약하고 위험합니다. 재앙을 피하듯 경솔한 사람에게서 멀리 떨어져야 합니다. 경솔한 사람은 미안해, 본의 아니게와 같이 사과할 일이 많습니다. 해서는 안 될 말을 생각 없이 해 상대 마음에 상처를 잘 남기고 화를 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종잡을 수 없고 대처하기 힘든 사람입니다. 경솔하지 않았던 사람이 경솔하게 변해 있고 나이 먹으면서 자기 생각이 굳어져 버려 경솔한 언행을 하게 되는 사람도 있어. 이를 구별해야 상처와 위험을 막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오랜 친구라도 반드시 멀리해야 할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1. 절망에 빠진 사람. 2. 흑발로 들어오는 사람. 3. 경솔한 사람. 이러한 사람만 잘 피해 다니신다면 인간관계로 인한 큰 우환은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은 이 말을 끝으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인연을 만나도 인연인 줄 알지 못하고, 보통 사람은 인연인 줄 알아도 그것을 살리지 못하며, 현명한 사람은 옷자락만 스쳐도 인연을 살릴 줄 안다. 오늘도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고 여러분의 인간관계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댓글에 발전소장님은 제발 저의 진정한 친구가 되어주세요 라고 남겨주시면 여러분들 곁에 좋은 친구만 붙을 것입니다. 안 남기면 안 붙음.